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던 책 머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와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우리는 부자들은 항상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불행한 것 같나요? 부와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대요.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3, 4, 그 다음 2단계, 3단계에 걸친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와 멀어지게 하는 행동 요인을 제거하라는 이 챕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인간관계나 내 자신을 다듬는 일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와 멀어지는 행동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요. 이런 행동은 부와 돈을 빼앗아가는 가장 심각한 4가지 행동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현금의 흐름과 사람들을 무조건 내쫓아 버린대요.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을요, 우리를 승자가 아니라 패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피해자로 바꾸거든요. 피해자라는 입장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흠뻑 젖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런 것들은 부와 멀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부의 필수적인 조건이래요. 그럼 일단 비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는 정부, 시스템, 은행, 정치인, 정책 위반자, 부모, 혈액 검사 결과 A형인가 B형인가? 언론, 고객, 구매자와 판매자, 부유하지만 사악한 사람들을 모두 비난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은 그래봤자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비난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요. 그냥 더 치졸해질 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비난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돌아섰을 때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그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 인생이 정말 별론가 보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이런 비난의 피해자들. 그죠? 내가 비난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요. 그렇게 만들면 내가 사는 사회는 왜 이렇게 나빠?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난받을 사람밖에 없어? 내 인간관계는 왜 이래?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들을 비난할 만한 행동들만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내 인생 자체를 피해자들로 만든대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스스로 자초한 비난의 피해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래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제 가능한 일에 전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대요.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내버려 두고 통제가 되지 않는 외부의 사람, 지나간 경험,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차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대요. 그 시간에 우리가 책임질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통제 가능한 일에 전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통제 가능한 일들에 전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두 번째, 돈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 좌절, 분노, 불공정, 죄책감에 더해 기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배출하는 도구가 바로 불평이래요. 말이 왜 이렇지? 이것저것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이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불평을 듣는 사람들 중 누구라도 나는 불평을 듣는 게 너무 좋아.
불평하는 너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 앞에서 계속 불평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팀 페리스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30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저희 해피어 카페에서도 그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요. 30일 동안, 3주 동안 이렇게 불평하지 않기를 하는 방법은요. 내 인생에 있는 불평 있는 순간들을 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난 정말 다이어트가 잘 돼. 난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서 자기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하는 상황,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차가 막히지만 내 마음은 여유가 있어. 차가 막히지만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고 거기 안에 있는 고마운 점들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30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래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여러분의 불평하는 습관은 다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바깥 세상과 우리가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과 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대요. 내적 행복과 안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저도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않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지? 하고 불평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불평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 일을 하기 싫어질 뿐이거든요. 불평을 할수록. 그럼 우리는 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불평을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그 일을 포기하든지, 포기할 수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실력도 더 늘어나고 제가 이제 불만을 가졌던 그 일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제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거고, 적어도 불평불만하면서 그 일을 놓쳐버리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예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변호예요. 이거 정말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게 이걸 없애기가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과 결정을 변호하는 것은 완전한 시간 낭비래요. 근데 우리는 변호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오해받고 싶지 않고 남들이 보는 어떤 오해의 순간에 보이는 그런 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상황을 변명을 하든 말을 하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각한대요. 그냥 우리는 타인들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마디를 한들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법을 연습하는 게 낫대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입장을 변호하고 싶은 자신을 붙잡고 함구하라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신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대요. 누군가와 저도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변명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회의 순간에는 정말로 신기한 게 제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변명이 정말 안 돼. 맞기 힘든 저희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회의 순간에 약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물론 집에 와서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답답해하죠. 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군요. 다시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나를 반박하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져주지 않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넘어가고 다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게 더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묵묵히 넘어갔을 때 마음이 막 따지고 싸우거나 변호를 했을 때보다 대인배가 된 느낌을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편해지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불을 멀게 하는 행동으로는 정당화가 있어요.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다가는 괜한 의심만 산대요. 변호처럼 정당화는 시간 낭비래요. 굳이 사람들로부터 내 행동이 옳다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꼭 인정받고 싶은 대상도 아닐 때도 많대요. 그냥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만 하면 된대요. 체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요. 저항을 줄이려면 우리 계획, 우리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이 입장을 막 정당화하게 되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뭘까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돈 벌고 싶은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가난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부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아요. 부자는. 그리고 부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는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한번 확언을 해볼게요. 나는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궁중심리에 휩싸이지 않아. 나는 변명하지 않아. 나는 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나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열등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변호하고 정당화한대요. 어쩌면 미지 이것, 조롱, 실패, 성공, 비판, 변화, 손실, 압박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몰아세운다고 한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우리도 각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도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라고 이 책은 이야기해요. 통제 가능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비난, 불평, 정당화 혹은 변호하지 말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면 된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확언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나는 통제 가능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비난, 불평, 정당화, 변호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나머지 일들은 내버려 두거나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했던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주변의 평판 같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주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 어울려서 비난, 불평, 정당화, 변호를 하는 동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라이브 때 봬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요. 존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시간 보내요. 이만 갈게요. 안녕.